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다양한 공포 이야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기를 끌었던 한 이야기를 장황하고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이 깊어가면서 점점 조용해지는 한적한 마을을 좋아하곤 한다. 익숙한 소음이 줄어들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 떠있다. 이번 이야기는 바로 그처럼 조용하고 단정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저택이 한 채 있었다. 이 저택은 마을 사람들이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속삭이는 장소였는데 그도 그럴 것이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고 저택 주위로 다양한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소문들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바로 저택에 사는 여인귀에 대한 이야기였다. 저택은 1900년대 초반에 지어진 건물로 본래 마을의 유명한 사업가 가족이 소유하고 있던 곳이었다. 그러나 그 가족이 한순간 불행을 겪으면서 저택은 비어버렸고 이후로도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않았다. 사람들은 저택을 지나갈 때마다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은 한낮에도 왠지 모를 서늘함이었고 밤이 되면 더욱 뚜렷해지는 음산한 분위기였다. 이 마을에 새로 이사온 한 가족이 있었다. 이들은 나름대로 도심 생활에 지쳐서 한적한 마을을 찾아온 것이었고 그 집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서 살기 시작했다. 그 가족에는 2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호기심이 많은 나이였다. 특히 작은 형제들은 저택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더욱 흥미를 느꼈다. 어느 날 두 아이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저택을 지나게 되었다. 날은 서서히 저물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저택을 붉은 기운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큰 아이는 용기를 내어 동생에게 말했다. 우리가 저기 들어가 볼까? 둘 다 처음엔 망설였으나 어린아이 특유의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다. 저택의 옆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두 아이는 조심스럽게 그 틈으로 들어가고 먼지가 쌓인 긴 복도를 걸어갔다. 복도의 끝에 다다르자 커다란 응접실로 보이는 방이 나타났다. 이 방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곳곳에 늘어서 있었고 천장에는 커다랗고 번쩍이는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한 소음이 들려왔다. 무언가 미묘하게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중얼거리는 여성의 목소리였다. 두 아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고 그 소리의 방향을 귀 기울여 들었다. 그것은 분명 저택 안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고 중얼거림은 점점 선명해졌다. 여기 찾지 말아야 했던 곳. 영원히 아이들은 그 소리가 그들의 앞에 있는 닫힌 문 뒤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달았다. 작은 형제는 호기심에 이끌려 동생과 함께 그 문 쪽으로 한 발 내디뎠다. 그런데 그 순간 문이 저절로 끽 소리를 내며 열린 것이다. 그 방은 완전히 어두웠고 유리로 된 창문을 통해 달빛에 희미한 빛만이 비추고 있었다. 방 한복판에 무언가 희미한 형체가 서 있었다. 투명하고 옅은 백색의 실루엣이 그것이었고 놀랍게도 그 형체가 점점 또렷해지더니 이내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으로 변하였다. 피아노를 연주하듯 그녀의 손가락은 공중에서 무언가를 치고 있었다. 동생이 그 형태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다. 누구세요? 대답 대신 그녀는 그들을 향해 당겨주는 듯한 느낌을 주는 눈길을 보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어린 동생은 그 미소가 자신을 어딘가로 이끌 것만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형은 두려움을 억누르고 동생을 붙잡아 방을 벗어나 밖으로 나왔다. 밤하늘에는 이미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두 아이는 저택을 뒤로 한 채 집으로 달려갔고 그 경험은 오랫동안 그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남았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저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누구도 그 여인의 정체를 알지 못했으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저마다 각각의 해석을 내놓았다. 어떤 이는 그 저택에서 죽은 여인의 영혼이라고 하였고 또 다른 이는 단지 아이들의 상상력이 만든 이야기라며 무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날 저택에서 본 여인의 모습은 두 형제에게 있어 실로 진짜 경험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두 형제는 자라나서 마을을 떠나게 되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머무르며 마치 하나의 환영처럼 자리잡고 있었다. 마을은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며 다시 고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 후에도 때때로 용감한 사람들은 그 저택에 들어가 보곤 했지만 그 누구도 그 여인을 다시 만나지는 못했다. 저택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고요히 서 있었고 밤이 되면 달빛 아래서 더욱 신비한 분위기를 풍기며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냈다. 여전히 그곳은 많은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 저택의 어둠 속을 탐험하리라는 듯 그저 조용히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종류의 이야기는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한 가족이 오래된 집으로 이사하면서 겪게 되는 기묘한 사건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야기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주택으로 이사한 한 가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2명의 자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집은 큰 정원과 아담한 연못이 있는 곳으로 처음 봤을 때는 아주 매력적인 곳이었지만 이 집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 안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부모님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집안에 조명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전기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듯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들을 안심시키며 소리가 난 곳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어두운 복도에서 그 소리는 더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리 찾아봐도 소리의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 불안 속에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집을 청소하다가 오래된 사진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앨범 속에는 이전에 이 집에 살았던 가족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진들은 보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한 기분이 들 정도로 불길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특히 한 사진은 가족들 뒤에 어둡고 흐릿한 형체가 찍혀 있었는데 그것이 단순한 착시일지 아니면 정말로 존재하는 무언가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아이들은 정원에서 놀고 있었고 부모님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연못 근처에서 이상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인형이었고 물가에 반쯤 잠겨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이들은 인형을 집으로 가져왔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보고 기겁을 하며 다시 연못에 두라고 했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연못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이 끓어오르는 듯한 소리가 집 안까지 들렸고 가족들은 겁에 질려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연못은 고요했지만 그 주변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누군가 숨죽이고 그들을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이 집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느꼈고 이웃 주민들에게 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과거에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었고 그 사건 이후로 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이상한 경험을 하고 떠나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무당을 불러 집을 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당은 집을 둘러본 후 집 안에 머물고 있는 영혼과의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집에 얽힌 슬픈 사연을 가족에게 들려주며 영혼을 위해 기도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후로 집 안에서의 이상한 현상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곳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다시금 세월 속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해당 지역에서는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으며 용감한 사람들만이 그 집을 직접 방문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도 그 오래된 주택은 홀로 서 있으며 흉가로서의 소문만 무성할 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항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소름 끼치는 공포 썰이 올라오곤 합니다. 그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마을은 인구가 적고 오래된 전설과 이야기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마을 중심에는 한때 번성했지만 지금은 폐허가 된 옛 한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몇십 년 전 신비로운 사건 이후로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금기의 장소가 되었죠.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이 그 집 근처에 가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유는 뚜렷하지 않았지만 그 집에서는 오랫동안 이상한 소문들이 끊이지 않았죠. 밤마다 들린다는 알 수 없는 소리와 창문 너머로 보인다는 희미한 빛 등등 여러 무서운 이야기들이 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에서 온 한 젊은 남자가 그 지역을 탐험하기 위해 마을에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훈이었고 사진작가로서 오래된 마을과 그곳의 이야기에 매료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훈에게 여러 가지 경고를 했지만 그는 그저 웃으며 흘려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 호기심이 생겼고 폐가를 탐험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훈은 한밤중에 장비를 챙겨 폐가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밝은 가을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황량한 장소에서 좋은 작품을 찍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폐가에 도착한 지훈은 오래된 나무 대문을 밀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으며 오래된 목재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지훈은 집안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따금씩 바람이 지나가며 창문을 흔들었고 그때마다 낮은 소음이 울렸습니다. 그가 2층으로 올라가려던 순간 어딘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의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듯 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 놀란 지훈은 급히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피곤해서 헛것을 들었다고 생각하며 짐짓 태연한 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귓전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아, 이번엔 더 가까이에서 훨씬 또렷하게.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역시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의 이성은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심호흡을 가다듬으며 지훈은 사진기를 챙기고 서둘러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방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는 깜짝 놀라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얼른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문 쪽으로 다가갔지만 문은 굳게 잠겨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지훈은 주위를 둘러보며 다른 탈출구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때 그의 머리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천천히 천장을 걷고 있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지훈은 촬영한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메라를 켜고 방금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에는 그가 알지 못했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 속 창문 너머로 확연히 보이는 얼굴, 누군가가 창밖에서 그를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진 지우는 그 자리에서 몇 걸음 물러났습니다. 갑자기 주변이 고요해지며 더 이상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지우는 문득 마치 누군가의 숨소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깝게, 마치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그때 무언가가 그의 어깨를 툭 건드렸습니다. 지우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는 마구잡이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도와줘요. 누구 없어요. 그러자 갑자기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그는 힘껏 밀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당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본 그는 아무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마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가슴은 터질 것 같았고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휘몰라쳤습니다. 그렇게 마을로 돌아온 지우는 하루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있던 그는 마을 사람들의 격려 속에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지만 그 후로는 다시는 폐가를 찾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그날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도 많은 이들이 그 집의 전설을 속삭이며 다시는 그곳에 발길을 들이지 않았습니다.